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유치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국비 231억 원이 투입돼 함열 농공단지에 캠퍼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 집적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됩니다. 익산 함열 농공단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익산은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농업실용화재단,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집적화된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또 함열 농공단지 28,000제곱미터 부지는 내년부터 곧바로 캠퍼스 조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가장 그린바이오 산업센터야 구성이 가장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전액 국비로 조성되며 오는 2024년까지 231억 원이 투입됩니다. 창업기업 입주 공간을 비롯해 연구 실험시설, 운영 지원 시설 등이 만들어집니다.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농생명 수도 익산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유치하여 국비 231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익산 농식 분야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바이오 거점 도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식품 산업과 연계한 그린바이오 산업 구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벤처 캠퍼스를 통해 30개 이상의 그린바이오 전문 업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력을 갖춘 전문 기업들이 캠퍼스를 중심으로 집적화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을 이끌 생태계 구축으로 청년 창업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30년이면 국내 시장 규모가 12조 2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바이오. 익산시가 그린바이오 거점 시설 유치에 성공하면서 지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의회가 국립교통안전교육센터를 익산에 유치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영규 도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사업과 관련해 익산에 서남권 센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상주와 화성시에 들어서 있습니다. 익산에 서남권 센터가 들어서면 충남과 전남권 수요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익산 나눔곡간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나눔곡간이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11,423명이 이용했고 모두 6억 3천만 원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27명이 기부에 참여했고 63명이 나눔곡간을 이용한 것입니다. 익산시는 나눔곡간을 시작으로 민관협력 복지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2022 익산 방문의 해를 위한 슬로건을 선정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수한 모두 228건 가운데 최우수 슬로건으로 고백의 콩닭, 익산의 홀딱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우수작으로 고백도시 익산이팅, 관광도시 익사이팅, 고백의 반하고 등이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슬로건 선정과 함께 500만 관광도시를 위한 관광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공청회를 가진 이후 전라북도에는 2차 협의를 요청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의 2차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시민공청회를 마친 이후 최근 전라북도에 2차 협의 진행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익산시는 8월 중에 전라북도 2차 협의를 마치면 도시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익산시는 오는 10월쯤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익산시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라북도의 2차 협의가 끝나면 어떤 설립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실제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앞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이 입증된 사업장은 모두 8곳, 국민생활관과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배산 실내체육관, 익산 문화체육센터, 현수막 게시대 등입니다. 연간 1억 5천여만 원의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공단을 통해 전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서비스 향상 등이 기대됩니다. 현재 익산시는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 과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라는 매체가 생기면 시설 관리에 더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전주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더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된다고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경제성이 입증된 8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되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예산 절감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전담 관리 조직을 만들기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효율적인 농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업정보 통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초 전산자료 수집에 나섭니다. 농업정보 통계 시스템에는 품목과 지역, 기간에 따른 생산 예측 자료와 유통지도 분석 등이 가능한 데이터가 연말까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농협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와 생산, 설비 현황 등을 전수조사합니다. 익산시 농업정보 통계 시스템 구축에는 내년까지 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익산시가 중앙동 침수 피해 상인들의 재해구호기금 지급에 나섭니다. 시는 손해사정사의 조사 결과 피해 사실 확인에 따라 이르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가당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침수 피해 접수 상가는 총 206곳으로 이 중 무등록 사업자 및 사업자 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익산 희망장터에 참여한 175개 매장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중앙동 등 침수 피해를 입은 175개 매장을 중심으로 지난 10일부터 희망장터를 운영한 결과 카드 매출 실적이 평균 250% 늘었습니다. 다이로움 카드 매출은 1억 3,312만 원을 기록했고 일반 카드 매출은 2억 2,990만 원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이불과 의류, 귀금속 순입니다. 익산시는 희망장터 이용객이 다이로움 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30%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루어진 왕궁 내부 발굴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이 이 일대 71만여 제곱미터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익산시는 왕궁 외곽 발굴 조사와 유적 경관 회복을 통해 백제왕도 익산의 모습을 갖춰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익산. 익산에는 사적 제150호 미륵사지와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 사적 제408호 왕궁리 유적 등 백제 무왕시대 유적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는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백제시대 수막새와 기와, 토기 등 화장실 유적이 발견된 왕궁 내부 유적은 발굴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왕궁 서쪽과 제석사지와 연결된 동쪽, 남쪽은 아직 발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8일 이들 구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존 문화재 구역은 22만 평방미터 정도이고 현재 백제 왕궁의 궁성 내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71만 1000평방미터 정도이고 500여 필지 정도 됩니다. 국도 1호선 아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쪽 궁장의 구조 파악 등 역사 문화 환경을 되찾는 작업도 중요 과제입니다. 익산시는 문화재청과 협력해 오는 2038년까지
완궁 조사와 복원을 위한 사업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을 먼저 시행한 후에 발굴조사 및 원지형 회복 차원의 일본 국도 지하화 등 경관 개선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된 왕궁리 유적 일대. 익산시가 역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지역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장경우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지원, 권한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익산 여산면 두여 정보화 마을이 정보화 선도 마을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66곳 정보화 마을을 대상으로 체험 상품 판매 실적과 마을 자립 운영 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두여 정보화 마을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선도 마을로 인정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8곳이 선도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두여 정보화 마을은 지난해 농특산물 판매 실적 2억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익산 지역 정보화 마을은 모두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익산에 거주하는 만 11세에서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은 생리용품을 지원받게 됩니다. 강경숙 시의원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에게는 1인당 13만 원씩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마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 등 5개 단체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중앙동 일대 상인들을 위해 성금 1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영등이동 행정복지센터가 폭염 속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복지센터 앞 주민센터와 아트박스 사거리에 얼음 생수를 비치하는 나눔 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 동산동 주민자치위와 통장협의회 등 5개 유관단체가 중앙동 일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